그 언어 발달로 인해서 아동의 인지 사고가 능력이 올라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 너무 늦게 오면 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절대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동 언어 생애 주기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정말 아동이 언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으셔야 됩니다. 미루고 미뤄야 될 숙제가 아니에요. 사실 어린 연령에 오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은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뭐 만 2세, 3세 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단단어, 단어 조합 정도만 하면 돼서 사실 그것만 잘 중재가 되고 지원이 된다면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를 기다려서 나중에 추후에 오면 그때는 이미 또래 아동들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빛과 같은 속도로 다른 거를 하고 있는데 아동이 구어의 습득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추후에 읽기 쓰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치료는 절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시고 빨리 그냥 끈을 끊어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오면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하려면 미니멈 한 어떤 아주 기본적인 인지 능력, 정상 인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 정도가 되어야 이제 언어를 잘 정상적으로 습득을 합니다. 다만 이 다음에 무엇이냐면 이 언어 능력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막 어린 아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유아 아기들. 기본적인 정상 인지가 선수 조건이 되어야만 언어 습득이 정상적으로 될 텐데 이 언어 습득을 통해서 다시 또 인지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 발달이 아기 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지 발달도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언어 없이 인지가 같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인지가 반드시 먼저 모든 게 다 오고 그 다음 이제 언어가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지가 받쳐져야 되지만 그 다음 언어가 되고 그 언어 발달로 인해서 아동의 인지 사고가 능력이 올라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 너무 늦게 오면 처음에는 그냥 언어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만 아동의 사고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detrimental effect라고 하죠. 아주 작은 어려움이었는데 나중에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치료를 받으면 빨리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령기까지 진행이 되면 학령기 가면 끝이냐? 그렇지 않죠. 학령기 가면 뭐 큰 아이들이 오면 구어는 잘해요. 말은 잘하지만 사실 그게 끝이 아니라 언어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이 너무 어렵게 되죠. 그럼 대학교 가면 끝나냐? 대학을 갔으니 다 됐다.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가서도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그 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잔존해서 남아있는 거죠.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그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교수를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동부에는 MIT, 하버드가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서부에 스탠포드가 있고 중부에 노스웨스턴 되게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프리메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프리메드는 의대에 이제 들어오고자 하는 아이들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나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애들이에요. 수업을 들어가면 한 30명 정도 앉아 있으면 5명 정도가 종이를 한 장 갖고 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뭐죠? Learning disability, 학습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들고 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학습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대학을 왔지? 또는 뭐 어떻게 이 좋은 대학을 왔지? 또는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을 들어오지? 자, 어릴 때 아까 거기서 쭉쭉쭉쭉 겨우겨우 이제 지원을 받고 다양한 어떤 modification을 한 거죠. 처리 속도가 이제 느린 아동은 남들보다 10,000배 정말 더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해서 온 거고, 처리 용량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다른 서포트를 받으면서 온 거고, 만약에 attention shift가 잘 되는 아동은 그 아이를 맞춤형으로 위한 어떤 시험 공간이 제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끝나냐? 아니죠.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언어 생애 주기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빨리 지원이 돼서 본 아동이 언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 꼭 또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 이제 영유아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순하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순해서
별로 뭐 너무 힘들게 키우지 않았는데 보니까 언어가 잘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아이들 은근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언어는 무엇을 위한 수단이죠?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땡깡도 안 부리고 너무 그냥 혼자 놀고, 순하다는 뜻은 그거거든요. 혼자 그냥 곰지락곰지락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의사소통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거나 전달하지 않는 아동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이제 제가 순한 게 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 있는 아동들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먼저 어떤 요구하기를 한다거나 먼저 질문하기를 하는지, 그 질문하기 요구하기가 언어적인 거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포인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손을 잡아 당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활동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는 어떤 음성이 굉장히 옹알이 같은 게 잘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조용했다? 비슷한 이제 의견인 거죠. 옹알이를 하면서 자신이 상대방과 티키타카도 하고 음성도 맞춰보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옹알이가 너무 안 나왔다. 우리 아이는 조용하고 잠만 잘 잤다? 그것도 역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치료를 만약에 받으면 치료의 어떤 적기 시기, 그걸 놓치면 안 되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았는데, 만약에 아이가 걱정이 되고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하면 무조건 최대한 빨리, ASAP죠. 빨리 지원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